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어제 이제 SACC 가가지고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조금 일찍 갔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오랫동안 좀 갇혀 있기도 했고, 또 그동안 못 본 그 친구, 또 선배, 후배님들을 보고 이제 좀 대화라도 나눠보겠다고 일찍 갔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내 동영상 보는 지인들, 그 다음에 친구들, 뭐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나보고 많이 점잖아졌대. 좀 팍팍 좀 때리고, 할 말이 있으면 정확하게 하지, 뭘 이렇게 뺑뺑 돌려서 얘기하냐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한국 베트남 간의 어떤 그, 소위 말하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유튜브에 관한 얘기예요. 좀 세게 해라.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뭐 여기서 뭐 왜 반체제 반정부 활동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뭔 이유인지 진짜 이해 안 가. 그런데 어쨌든 먹고 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먹고 살라고. 먹고 사는 문제를 물론 외국이고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긴 좀 애매해가지고 제가 말았는데, 그리고 이제 가서 이제 뭐 이충군 전 한인 회장, 그 심상원 한배가족협의회 회장, 뭐 양철수 그 붕따오 회장, 뭐 이런 분들 다 저랑 친한 뭐 지인들이고 친구들인데, 이제 만나서 얘기하고 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어제 가서 내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는 도중, 아니면 줄을 서 있는 도중에 저한테 찾아와서 유튜브 잘 보고 있다, 그리고 상당히 고맙다, 이런 분들이 뭐 어제 무슨 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의 뭐 열 몇 분이 와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요즘 이제 그 팬데믹으로 이제 락다운에 걸려 있으니까 집에서 그래서 내 걸 보는구나 라는 또 그런 생각과, 또 항상 더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더 정확한 정보를 해야만이 이분들한테 지금 이렇게 좋은 칭찬을 받고 있지만, 잘못하면 욕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잘못하면. 그런 부분이라서 좀 더 어떤 책임감이나 그런 부분을 더 느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지인들이 야 뭐 니 거 그래도 좀 보나 봐. 사실은 그 예전에 제가 이제 80만도 찍어봤고 80몇만도 찍어봤고 60몇만도 찍어봤고 뭐 말도 못하는 숫자들을 많이 찍어봤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주로 이제 여자 아니면 축구, 또 베트남 풍물, 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찍어가지고 좀 일종의 호응을 얻었다고 보죠.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제가 2년간 이 유튜브를 안 하다가 이 위기감 코로나가 오면서 이거에 대해서 더 정확한 정보를 배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한지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근데 이제 어쨌든 뭐 그 옛날에도 그 뭐 악플이 있고 선플이 있는데, 저는 원래 그 예전부터 뭐 악플 심하게 달면 삭제하고 뭐 또 어지간한 건 놔두고 뭐 또 욕을 하든지 말든지 하는 스타일이라 뭐 별로 이렇게 데미지도 안 받는, 참 어떻게 보면 물 같은 존재라 뭐 조금 난감할 겁니다. 그쪽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고, 엊그제 어쨌든 그 제가 이제 좀 약간 다른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어제 가서 역시 그 모더나가 없어가지고 화이자를 교차 접종하고 이제 하루 지났어요. 근데 뭐 별다른 지금 현재 뭐 휴증은 없고, 또 오늘 일요일인데 다음 주에 이제 지난번에 말했던 그 1차 접종도 못 하신 타군 지역에 사시는 분들 날짜가 정해질 거예요. 다음 주. 그리고 지역은 뭐 7군 북지학교가 될 것이고, 그것도 빠른 시일에 아침에 뭐 속보 형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오는 그 어떤
일정이 나오는 대로. 근데 일정이 금방 안 나오는 이유는 이게 이제 각 지역에 나눠져 있고 이게 지금 다 통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인들만 특별하게 무슨 봐주면서 하기가 또 베트남 당국 그 호치민 시나 보건국이나 이제 군대도 그 쉽지 않은 거예요. 협상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걸 어쨌든 어느 정도 그림까지 그려놓은 어떤 지금 우리 쪽 한인의 다 이 소속 사람들 이런 어떤 간부들 이런 분들 또 한인 회장님 이런 분들 뭐 누가 뭐라 해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일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오늘 그 소식은 뭐 되게 뭐 좀 있으면 나오는 대로 할 것이고, 어제 이제 제가 그 주사 맞고 와가지고 혼자서 가만히 이렇게 유튜브를, 저도 유튜브 많이 보거든요. 보다가 아프가니스탄 그 카불에서 391명 특별 공로자로 입국한 어떤 그 그림하고, 예전에 그 베트남에서 75년도에 1300명의 난민을 이렇게 수용해가지고 우리 배로 실어와서 부산의 해운대에다가 월남 난민 수용소를 만들어서 했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 저는요, 역사를 원래 좋아하고 또 그 나와 있는 역사보다는 그 뒷얘기 부분이 또 재미있고, 한국 역사뿐만이 아니고 또 베트남의 역사도 나름 많이 좀 이렇게 책자와 또 영상과 그런 부분들을 구해서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비슷하구나.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의 어떤 종족 특성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75년도에 이제 미국하고 월남하고 그 이제 미국이 떠나가고 이제 월남이 망할 당시에, 그때 당시에 다낭이 점점 갑작스럽게 망했으니까 한국에서는 미리 이제 LST 함을 부산에서 2대를 보냈는데, 그것도 사실은 지금 많이 이게 나와 있지는 않는 약간 비사에 가까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십자성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LST 함 이게 이제 사이공, 그때 지금 호치민에 2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교민 그리고 외교부 직원, 대사관 직원 이런 부분들을 전부 수용해서 이 한국으로 데려오라는 어떤 작전 임무를 띠고 온 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월남 폐망 5일 전, 그러니까 25일인가 도착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 한국 대사관, 지금 영사관 자리가 그때 당시는 한국 대사관입니다. 거기에 이제 계신 그 근무하는 그 많은 그 외교부 직원, 공사, 영사 뭐 이런 분들이 뭐 참사 이런 분들이 전화로 해서, 그때도 이제 교민들이 꽤 많이 계셨나 봐요. 그렇게 지금보다 많은 건 아니고 한 몇천 명 여기 계셨는데, 일일이 이제 전화를 해서 부랴부랴 끌어 모아서 또 뭐 재산 버리고 뭐 또 그 인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건데 그 가기가 쉽지 않을 건데, 어쨌든 뭐 베트남에서 같이 또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대사관에 다 모이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 얘기는 누구한테 들었냐면, 물론 이제 유튜브에서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실제 안병찬 기자님이라고 1937년생이신데 그분하고 그 컨티넨탈 호텔에서도 이런 얘기를 나눴고 같이 식사하고 또 하면서 나눴던 얘기 중에 제가 참 감명 깊게 받았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분은 한국일보 특파원이었어요. 이 월남 폐망하고도 그때 당시 사이공에 남아 계셨던 기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한 얘기 중에 이제 이런 어떤 얘기들을 제가 다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대사관에 모은 인원이 그 당시에 한 700명 정도 한국 교민 그리고 가족 이렇게 모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배는 이제 지금 사이공 이 강에 두 대가 들어와 있고 25일입니다. 그러니까 월남 폐망이 4월 30일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25일 날 들어와서 이제 교민들을 모으고 어떤 부분을 했는데 막상 이제 처음에는 잘 안 하지만 워낙 급작스럽게 어떤 부분이 상황이 되니까 다들 이제 결국 어쨌든 뭐 각설하고 하여튼 70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사이공 항으로 우리 이제 외교관들이 다 인솔 하에 거기서 이제 배에다 이제 승선을 시키는 어떤 상황인데 그때도 이제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요. 이게 이제 뒷얘기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비자가 오바된 사람, 뭐 지금도 그런 분들 꽤 계십니다. 또 세금이 또 안 내가지고 밀려있던 사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때 당시에 외교부, 망한 정부의 외교부에서 그걸 협상하러 이제 대사님이 찾아갔다고 해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돈을 달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뭐 힘든 거고. 그래서 그 얘기가 거기서 제안 들어온 게 자기네들이 지정하는 사람들 한 500명 정도를 이렇게 그 배에 실어달라. 그러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걸 내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사님이 오케이 했답니다. 오케이 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그리고 교민들을 옮겼는데 가니까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베트남 그 가족들, 뭐 결혼을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때 당시는 특히나 75년도니까 월남 사람들을 받지를 않겠다라고 앞에서 막았대요. 또 그래서 우리 그 또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아까 그 대사님도 마찬가지고 뭐 급하면 어떤 부분을 만들어내는 게 한국 사람들 뭐 종족적 특성이니까. 그래서 그때 물건 갖고 있던 라면이나 뭐 이런 다른 물건들을 주고 그 입구에 있는 그걸 관리하는 베트남 사람들한테 하나씩 건네주고 다 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쪽에 오신 분들은 다 태웠고 이제 베트남하고 합의를 봤으니까 그때 당시 이제 월남 정부 그 고위 가족들, 고위 공무원들 가족들이 한 200명 정도가 왔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도착을 안 했는데 급작스럽게 어떤 부분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막 총소리도 들리고 26일 날 그런 부분들을 생겨가지고 계속 기다려라. 이제 그쪽에서는 기다려라. 다 태우고 가야 된다. 어쩌고 하는데 결단을 내렸답니다. 그래서 배 두 대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모았던 한국 교민분 그리고 베트남 가족들 또 베트남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지만 이제 베트남을 이제 보트피플에 가까운 난민들 이런 부분을 태워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뭐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 안 하고 두 대가 출발을 했답니다. 앞에 배는 불을 환하게 켜고 가고 뒤에 배는 불을 완전히 깜깜하게 하고 갔대요. 그때 이미 이 사이공을 벗어난 어떤 이 강에는 지금 월남 정부의 정부군들이나 또 아니면 베트콩들이 이미 점령을 해 있는 상황이었고 뭐 여러분들 여기 뭐 호치민에 와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이공강이 붕따오까지 아주 꼬불꼬불해요. 뭐 거의 뱀처럼 생겼어요. 뱀 꼬리나 뭐 뱀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그때 이제 불도 없고 등대도 없고 이런 그때 이미 막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그러는 게 다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기 쉽지 않았는데 첫 번째 배 LST는 어쨌든 불을 환하게 켜고 그 배 간판에다가 어린애들 잔뜩 놀게 하면서 이렇게 나갔대요. 불 켜고 그렇게 이제 그게 뭐 그거를 그렇게 한 이유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 한마디 한 10분 걸리니까 그건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뒤에 배는 완전 반대. 한 30분, 40분 뒤에 출발했는데 완전 반대로 깜깜하게 하고 배 앞에 이거 뭐예요? 후라시를 가지고 비춰가지고 그걸 벗어났습니다. 근데 아무 사고 없이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나오면서 붕따오에서도 실고 또 다른 분들 다 실어갖고 한 1,300분의 어떤 베트남 그때 당시 사람들이 실어가지고 뭐 급박하고 뭐 전쟁 총소리 나고 대포 소리 나고 박격포 소리 나고 뭐 난리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쨌든 실어가지고 부산항까지 무사히 온 거예요. 와가지고 부산항에 이제 그때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미 교민이고 뭐고 다 버리고 무조건 이게 75년도니까 북한한테 잡혀가면 안 되니까 철수하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분들의 영웅적인 행동으로 해가지고 한국 교민들뿐만이 아니고 뭐 베트남 그 난민 그분들 뭐 그분들까지 실어가지고 부산항까지 무사히 온 거야. 그래갖고 부산항에 내려서 이 얘기를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는 않을 건데 그 부산항의 해운대 옆에 해운대 빈 공터에 그분들이 있는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1,300여 분을 거기다가 유치를 하고 또 그렇게 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75년도 역사인데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서 319명을 해가지고 한국의 특별 기여자로 해서 이제 살게 하는 거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게 더 위험했어요. 훨씬 더 위험했고 뭐 그분들을 갖다가 뭐 그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여기선 진짜 총알이 왔다 갔다 했고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사이공강은 아주 폭이 그렇게 넓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총 쏘면 다 죽는 거고 배가 침몰하는 거야. 그 상황에서 그 배 2대가 무사히 부산까지 왔다. 그래서 그분들을 해운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거주 지역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제3국 뭐 미국, 호주, 뭐 네덜란드 이런 데로 다 가게끔 했던 그런 어떤 역사가 갑자기 또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와서 이걸 한번 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해드리면 어떤가 해가지고 한번 찍어봤습니다. 어쨌든 저 행정적인 부분들 제가 이제 어제 만들었던 동영상에서 행정적인 부분들 지금 어쨌든 기다려야 됩니다. 이미 뭐 발표는 난 부분도 있고 논의하고 회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제 기다리다가 어떤 부분이 나오면서 시행하기 시작하고 2차 접종자들이 많아지고 어떤 부분 되면서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이 얘기하고 그 지금 현재 상황하고 섞으려고 그러니까 상당히 힘드네. 하여튼 여러분 어제 저한테 와서 격려해 주시고 또 잘 보고 있다고 이렇게 악수 청하고 얘기하신 우리 감히 팬이라고 할게요. 우리 동영상 팬분들에게 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제가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과 베트남에 관한 아니면 그거와 이어지는 그런 역사들 또 안 좋은 역사 또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그 역사의 뒷길 비하인드 그리고 그 밖에 나와 있는 그림까지 해서 제가 시리즈물로 이렇게 올리고 물론 또 착오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뒤지고 책도 다시 또 훑어보고 해가지고 정확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코로나 정말 미치겠다 코로나 뭐 이게 좀비도 아니고 하여튼 여러분 힘차게 버티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